노를 저을수록 배가 더 빨리 가라앉는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모든 조언을 따릅니다. 하루를 최적화합니다. 미루는 습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끝에서 당신이 느끼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힘이 돌이킬 수 없이 당신을 떠나가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사회가 당신에게 지도를 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도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다른 지도가 존재합니다. 인쇄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고대의 지도입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닌 인간 영혼의 직물 자체에 그 어둡고 미지의 협곡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칼 융은 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 그 표시를 읽으려 감히 도전했던 몇 안 되는 지도 제작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당신에게 또 다른 라이프 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의지력이 당신의 적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가 어떤 생명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맸기 때문에 찾기를 포기했던 에너지의 원천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싸우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잠수는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정으로. 하루 끝에 평범한 피로가 아니라 더 깊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불안한 잠에 들 때까지 모든 생각의 마쿠에서 울리는 조용하고 낮은 주파수의 탈진의 울림에 대해서, 소위 생산적인 하루를 보낸 후 입안에 남는 재해의 맛에 대해서, 당신은 해야 할 모든 것을 했지만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할 일 목록을 효율성 블록으로 나뉜 당신의 달력을 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지도가 아닌 당신의 감옥 창살을 봅니다. 모든 과제는 또 다른 창살입니다. 모든 만남은 또 다른 자물쇠입니다. 한때 당신의 시작을 위한 연료였던 기쁨은 어린 시절의 멜로디처럼 멀고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의무와 무거움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의 시끄러운 고통이 아니라 의미의 조용한 부식이며 그것이 천천히 하루하루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가장 효율적인 유령입니다. 당신의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행동을 하고 편지에 답장하고 적절한 곳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역할을 잊었지만 기계적으로 대사를 읊는 영화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흠잡을 데 없이 기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공허함의 중심에서 나는 당신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해내는데 당신은 못한다고. 당신이 게으르고 약하고 부서졌다고. 그래서 당신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기초로 삼을 근본적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태는 당신 개인의 실패의 징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그리고 주변 세계, 이 당신의 영혼에 가하는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요구에 대한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건강하며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탈진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본능적 지능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열병이며 그 목적은 진정으로 당신이 아닌 것을 태워버리고 당신을 멈추게 하고 마침내 당신이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진실에 대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치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문턱에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급진적이고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약 제가 당신의 번아웃이 적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무기력이 병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만약 이 모든 것, 당신의 피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당신의 무능력이 사실은 위대하고 구원적인 지혜의 행위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영혼,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은
수년간 속삭임으로 당신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창밖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낄 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은 갑작스러운 욕망을 통해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무에 대한 질책처럼 선반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이친 취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효율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절망에 빠진 영혼은 당신의 과도하게 통제하는 의식이 무시할 수 없는 유일한 언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면적인 탈진의 언어, 완전한 시스템 거부의 언어. 당신의 무기력은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삶에 대한 신성한 파업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을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하려 합니다. 달력에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으로부터 당신을 구하려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탈진이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라면 우리의 주요 과제는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멈춥니다. 대신 우리는 번역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이 메시지는 고대의 조용한 영혼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우리 이성의 귀청이 터질 듯한 명령에만 귀 기울이는데 익숙합니다. 이 생명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익숙한 방법들, 즉 규율, 동기부여, 자기 통제가 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소음을 만듭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구하려는 조용한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융의 지혜에 의지하기 전에 우리는 필요한 지적위생 행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성 시대의 주요 신화를 해부하여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 파괴적인 순환의 포로로 잡고 있는지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함정의 해부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세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지도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올바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지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표준 경로, 즉 우리 상태에 대한 세 가지 건전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각각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이렇습니다. 번아웃 됐다고? 그럼 휴가가 필요해. 당신은 돈을 모으고 2주간 휴가를 내고 바다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습니다. 짠 공기와 마감일의 무제는 실제로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취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다시 착륙하자마자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계단 아래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일상의 무게를 말입니다. 때로는 자유와 감옥 사이의 대죄에 의해 힘을 얻어 더욱 강하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휴가는 번아웃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잠시 멈출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더욱 깊습니다. 동기부여가 없다고? 그럼 더 강력한 왜를 찾아야 해. 당신에게는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시각화하고 당신의 꿈의 그림을 벽에 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연설로 격려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목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에너지를 길어 올리던 내면의 우물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평선 위의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지만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없다면 그 지식은 단지 정교한 고문의 한 형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오해 중 가장 교활한 것, 미루고 있다고? 그럼 더 많은 규율이 필요해. 이 내면의 비평가의 목소리는 생산성 전문가로 위장하고 당신이 자신에게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사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일찍 일어나기, 차가운 샤워, 엄격한 일정. 하지만 당신의 상태에서 규율은 창조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위한 더 정교한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이 동시에 공격자이자 희생자인 전쟁 말입니다. 모든 규율의 행위는 자기 폭력의 행위가 되어 내면의 저항을 강화하고 마지막 남은 정신에너지 한 방울까지 태워버립니다. 이 모든 해결책들은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들은 멈춘 자동차 엔진을 계속해서 있는 힘껏 가속 페달을 밟아 고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연료를 태워버리고 메커니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병의 진정한 원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증상만을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해결책들, 휴가, 동기부여, 규율은 당신의 한 부분의 무기고에서 나온 도구들입니다. 통제, 효율성, 그리고 의지력을 믿는 부분 말입니다. 왜 그것들이 실패할 운명인지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비유를 사용해 봅시다. 당신의 전체 정신이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라 살아있고 창의적인 집단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술가, 엔지니어, 몽상가, 정원사,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기쁨, 의미, 직관, 그리고 생명력을 담당하는 당신의 모든 부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적인 당신의 에고는 이 집단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관리자가 좋았습니다. 그는 일을 조직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세계와 자신의 야망의 압력 아래 그는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지표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폭군적인 관리자 에고는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열정이 줄었다. 창의력이 바닥이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작업장으로 내려가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죠? 자원이 부족한가요? 피곤한가요?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잊어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는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을 합니다. 그는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는 새로운 KPI를 도입합니다. 그는 미루는 습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마치 그것이 외부의 적이지 내면의 문제의 증상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주말에도 일하라고 요구하며 휴가라는 보너스를 약속합니다. 그 휴가는 사람들에게 잠시의 휴식을 줄 뿐 다시 같은 감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의 에고는 영원히 최적화가 아닌 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스프레드시트로 도덕성 하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집단, 당신의 나머지 정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는 지쳤습니다. 그의 물감은 다 떨어졌습니다. 음악가들은 그들의 멜로디를 잊었습니다. 정원사는 정원이 말라가는 것을 보지만 작년의 열매를 수확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목표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의미 없는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조용한 요청과 암시가 무시되었을 때 집단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을 합니다. 그는 파업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번아웃, 당신의 무기력, 당신의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이나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저항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창의적인 집단이 관리자의 폭정에 대항하여 벌이는 파업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파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아름다운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매시간 당신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은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이며 목의 모든 통증, 턱의 모든 긴장은 폭군 관리자와 파업 중인 집단 사이의 이 위대한 대화 속 한 대사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봅시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잠시 후 이 비디오를 멈추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 답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억지로 무언가 하도록 강요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보고서를 끝내거나 역겨움을 느끼는 회의에 가거나 심지어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보고 싶을 때 올바르게 쉬도록 자신을 강요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순간에 몰입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무엇을 느꼈나요? 머리가 아니라 바로 몸에서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짐을 짊어진 것처럼 어깨가 긴장되었나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깊게 쉴 수 없었나요? 배에 차가운 기운이나 뭉친 느낌이 들었나요? 어쩌면 이를 악물었나요? 허리에 둔하고 쑤시는 통증을 느꼈나요? 서두르지 마세요. 비디오를 멈추세요. 이 느낌과 함께 잠시 머물러 보세요. 방금 당신이 느낀 것이 바로 당신 내면의 집단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저항의 물리적 현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몸,
당신의 모든 살아있는 시스템이 당신에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해볼게가 아닙니다. 단호하고 명확한 아니오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아니오를 들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당신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귀를 기울였나요? 자신에게 물었나요? 무슨 일이지? 왜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면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했나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압박을 더했습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이 바보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배려심 깊은 리더였나요? 아니면 잔인한 감독관이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탈진의 근원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방금 당신의 몸에서 느낀 이 내면의 분열, 당신의 의식적인 의도와 무의식적인 저항 사이의 이 갈등은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정신의 독특한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영역을 지도로 만드는 데 평생을 바친 의사이자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융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똑같은 그림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성공하고 의지가 강하며 존경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결국 완전한 붕괴 직전에 이르러 우울증, 무기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정신이 마음대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순종적인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은 숲의 생태계나 지구의 기후처럼 살아있고 스스로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요하고 불변의 법칙은 균형을 향한 추구입니다. 융은 영혼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단일 재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다양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그 밭에 의무, 효율성, 통제의 씨앗만을 심는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 그 밭에 무기력, 미루기, 피로라는 야생의 반항적인 꽃들을 피워 균형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법칙에 대해 그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에난티오드로미아라는 용어를 찾았습니다. 이 단어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극단이든 그 정점에 도달하면 필연적으로 그 반대로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너무 많은 빛은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낳습니다. 과도한 질서는 혼돈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의지력과 생산성에 대한 집착은 철의 필연성으로 완전한 무력감과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과잉 생산성은 전면적인 탈진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과도하게 통제하는 의지는 절대적인 방해, 공작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당신의 번아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균형의 위대한 법칙이 스위스 시계처럼 완벽하고 정확하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것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신적 균형의 법칙 에난티오드로미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두 위대한 힘의 춤입니다. 당신의 번아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춤꾼들을 만나야 합니다. 윤근 그들을 에고와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에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에고는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의식의 중심이며 당신 정신의 거대한 어두운 홀 속의 밝은 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총사령관, 당신의 자아 관리자, 당신의 CEO입니다. 그것의 주요 임무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질서, 통제, 예측 가능성, 그리고 물론 사회적 인정을 원합니다. 그것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의지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페르소나, 즉 당신이 매일 쓰는 사회적 가면의 건축가입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줄 중심적인 비유를 사용해 봅시다. 만약 당신의 전체 정신이 바다 위의 배라면 에고는 다리 위에 서 있는 선장입니다. 그는 다른 선장들이 그린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공 부지위와 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목표를 가리키는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고 그가 배를 영광으로 이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에고의 가장 큰 비극은 그가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인 무한한 바다 한가운데에 작은 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는 무엇일까요? 만약 에고가 선장이라면 자기는 바다 그 자체입니다. 자기는 또 다른 선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장 자체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에고와 무한한 무의식을 포함한 당신의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내면, 왕국의 현명하고 고대의 통치자입니다. 에고와 달리 자기는 사회적 규범이나 분기별 보고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의 유일하고 모든 것을 삼키는 목표는 전체성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에고와 사회가 승인하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버전의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하게 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기는 전체 악보의 음악인 반면 에고는 제이율 바이올린의 파트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상징, 꿈, 직관, 그리고 우리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적 증상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선장 에고는 테이블 위에 그의 완벽한 지도를 펼치고 말합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성공의 섬으로 항해한다. 전속력으로 전진. 그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는 이상한 바람이 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불안. 그는 배의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신체적 통증. 그는 물의 색이 변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직관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계획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양자기는 배와 선장의 전체성을 위해 필요한 진정한 보물이 미지의 남쪽 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잊혀진 재능, 억압된 감정 또는 거부된 그림자의 섬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조용한 신호들, 즉 해류, 바람, 물의 색이 선장에 의해 무시되었을 때 대양자기는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는 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폭풍이 바로 당신의 번아웃입니다. 자기는 당신의 의지의 도치대를 부러뜨리고 당신의 동기부여의 돛을 찢고 배를 완전한 침묵 속에서 표류하게 둡니다. 그래서 고집 센 선장이 마침내 그의 거짓된 지도에서 눈을 떼고 갑판으로 나와 진짜 별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당신의 번아웃은 현명한 자기가 당신의 에고에 파괴적이고 편협하며 궁극적으로 영혼의 치명적인 계획에 대해 내리는 거부권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난파를 막기 위한 강제적인 정지입니다. 선장 에고와 대양자기 사이의 이 투쟁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현실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봅시다. 엘레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레나는 건축가였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소명으로. 경력 초기에 그녀는 공간, 빛, 그리고 벽의 선 하나가 사람의 느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건설 현장에서 몇 시간씩 앉아 신선한 콘크리트와 비 오기 전에 오존 냄새를 맡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냄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살아있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의 에고와 자기는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선장과 대양은 같은 흐름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창조했고 행복했습니다. 그 후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목받았습니다. 대형 고객, 명망 있는 주문, 잡지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엘레나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예술가이기를 멈추고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에고는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인정, 지위, 통제. 엘레나의 하루는 이제 창의성이 아니라 회의, 견적, 마감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12시간, 때로는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커피와 불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잠은 최소화해야 할 귀찮은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 차가운 모니터 불빛은 그녀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건물을 지었지만 그녀 자신의 내면의 집은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무거운 의무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늘어났지만 그녀의 내면 세계는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교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영혼 속의 침묵이 귀청이 터질 듯 커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그녀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안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플러그를 뽑은 것 같았습니다. 그 화요일은 일주일 그리고 한 달로 늘어났습니다. 의사들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진단은 만성피로 증후군, 신경쇠약과 같이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업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 그녀의 내면의 집단은 이 길을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강요된 침묵 속에서 자기는 마침내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엘레나는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집 뒤에 있던 아름답고 한때는 꽃이 만발했던 정원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정원은 버려져 있었습니다. 땅은 가뭄으로 갈라졌고 장미는 시들었으며 중앙의 오래된 분수는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을 찾아 이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기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것을 가리키는 직접적이고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에고가 인상적이지만 생명 없는 모래성을 쌓는 동안 그녀 자신의 영혼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이야기는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끝납니다. 버려진 정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녀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던져집니다. 엘레나의 꿈에 나온 이 버려진 정원은 당신의 내면 세계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심리적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엘레나가 그토록 열심히 지었던 건물들은 당신의 에고가 외부 세계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력입니다. 당신의 지위입니다. 당신의 생산성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입니다. 당신의 이력서입니다. 그것은 측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성취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나 소셜미디어에서 좋아 보이는 당신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고, 당신의 내면의 관리자는 이 건물들을 짓는 데 완전히 집착합니다. 그것은 이 구조물들이 높고 인상적일수록 당신이 더 행복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그 밖의 모든 것입니다. 외부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치는 없지만 당신의 모든 생명력의 원천인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놀이 능력입니다. 이유 없이 기뻐하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목적 없이 걷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지 않는 음악에 대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효율성이 아닌 시간과 존재를 요구하는 당신의 관계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 자체를 위한 당신의 창의성입니다. 당신의 영적 생활입니다. 당신의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당신의 능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내면의 정원입니다. 그리고 엘레나가 겪었던 비극,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에고는 외부 건물을 짓는 데 몰두하여 이 정원에 물을 주는 것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비효율적인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메일에 답장하는 데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왜 공원에서 1시간 동안 산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요? 시간 관리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왜 시를 읽어야 할까요? 당신은 자신의 감옥의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고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정원사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정원은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을 이해하세요. 당신의 탈지는 채 휘발유가 부족한 것과 같은 에너지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의 탈지는 증상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정원이 물을 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너무 강해져서 육체적 수준으로 나타난 당신 영혼의 갈증입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커피, 동기부여, 영상, 보충제. 하지만 당신은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물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버려진 정원으로 돌아가 물을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건물을 그렇게 열심히 짓고 있나요? 그리고 그 차갑고 흠없는 구조물들의 그늘에서 어떤 정원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나요? 만약 정원이라는 비유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을 극도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상징의 언어를 당신 자신의 독특한 삶의 언어로 번역해 봅시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극도로 솔직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을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서 멈췄나요? 당신의 내면의 관리자 에고가 그것을 비효율적, 유치함 또는 시간 낭비라고 여기기 전에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나요?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나요? 위대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느낌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기타 치는 것을 좋아했나요? 좋아하는 노래의 3가지 코드를 배우고 음정이 맞는지 신경 쓰지 않고 노래 부르는 것을요? 아마도 당신은 목적 없이 걷는 것을 좋아했나요? 내비게이션이 아닌 호기심에 이끌려 낯선 골목으로 그냥 들어서는 것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시를 읽었나요?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적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언어의 아름다움, 말의 음악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가 당신을 데려가도록 내버려 두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 앨범 전체를 들었나요? 아마도 당신은 일기를 썼고 오래된 기계를 분해했고 친구와 몇 시간 동안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꿈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아마도 당신은 몇 시간 동안 개미를 볼 수 있었던 소년이나 비밀 노트에 이야기를 썼던 소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당신의 이 모든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들은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것들은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영혼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내면의 정원이 외치는 바로 그 물입니다. 이러한 쓸모없는 활동 각각은 자기의 에너지, 전체성의 에너지가 당신의 정신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고가 생산성을 위해 이 모든 통로를 막을 때 그것은 전체 시스템을 가뭄에 처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상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치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이 방금 떠올린 여러분의 버려진 정원에 대해 써주세요.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림 그리기, 부엌에서 춤추기, 판타지 읽기, 에세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단어,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이 비디오를 그냥 보기만 하지 맙시다. 여기 이 공간에서 잊혀진 기쁨의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댓글란이 우리가 효율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희생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합시다. 이것이 이 정원들의 물을 주는 첫 번째 상징적인 행위가 되게 합시다. 단지 그것들을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생명의 일부를 되돌려줍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을 것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탈진이 버려진 정원의 외침이며 영혼의 물을 향한 절박한 간청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단지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정확하고 틀림없는 짓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전환을 합니다. 당신의 번아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나침반입니다. 보통의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 내면의 나침반은 진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무자비하게 아무런 감상 없이 당신의 삶에서 거짓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환상의 위대한 폭로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는 거짓말에 지친 영혼의 고통입니다. 이 나침반은 당신의 영혼을 키우지 않고 단지 당신이 살지 않는 삶의 청구서만 지불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닌 편리함이나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회, 부모, 당신 자신의 에고에 의해 외부에서 강요되었지만 결코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목표를 가리킵니다. 당신의 탈진은 거짓말에 대한 당신 영혼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그 바늘이 어디를 가리키든 이것을 아십시오. 바로 여기서 당신은 자신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위기를 정상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영혼의 지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극복해야 할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초대입니다. 더 깊고 더 정직하며 더 진정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 즉 소위 프리마 마테리아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원초 물질. 그것은 어둡고 혼돈스럽고 형태가 없으며 무거운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검은 납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탈진, 당신의 무기력, 당신의 절망이 바로 당신의 프리마 마테리아입니다. 그것은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귀중한 원료입니다.
당신에게 쓸모없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당신 상태에 이 검고 무거운 납을 영혼의 연금술사는 진정한 삶의 금으로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어둠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당신에게 그토록 부족한 모든 것, 즉 평온, 의미, 그리고 진정한 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번아웃이 거짓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면 그 나침반의 바늘은 항상 안쪽을 향합니다. 진정한 여정은 직장을 바꾸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하거나 새로운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행동, 즉 충성심의 전환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외부 세계의 요구에 충실했습니다. 당신은 적응하고 성취하고 이기려 애쓰는 당신의 에고에 충실한 병사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임무는 이 충성심을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자기의 충실한 동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조용한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시끄러운 명령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는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것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문제의 맥락에서 그림자는 당신의 생산적인 에고가 적으로 선언한 당신의 모든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위 게으름입니다. 당신의 비생산성입니다. 당신의 약점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활동에 대한 필요입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그토록 격렬하게 싸우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악마들을 쫓아내기 위해 몇 년을 보냈지만 그것들이 단지 당신의 관심을 구하는 굶주린 신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거부되고 그림자 같은 당신의 부분들에 당신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게으름은 사실 회복을 요구하는 당신 몸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미루기는 종종 의미 없거나 영혼의 해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당신 직관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약점은 어떤 진정한 관계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취약하고 개방적이며 느끼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해결책은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통합 작업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게으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을 별개의 인물, 현명하지만 지친 조언자로 상상하고 그것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게으름이나 미루는 습관이 찾아올 때 자신을 꾸짖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는 거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서 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중요한 필요는 뭐야? 내가 쉬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하려는 일이 의미 없다는 걸 말하려는 거야? 그림자와의 이 대화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독관이기를 멈추고 자신의 가장 현명한 조언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그림자 부분과의 이 대화는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두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라이프 핵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지혜를 깊게 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첫 번째 연습은 증상일기 또는 피로와의 대화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피로, 무기력 또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밀려올 때 당신이 항상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커피나 의지력으로 그것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대신 멈추세요. 5분간 휴식을 취하고 공책이나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쓰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피로에게 직접 살아있는 존재처럼 말을 거세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안녕, 나의 피로야.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분석하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대답들을 적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어떤 활동을 멈추라고 요청하는 거야? 내가 무시하고 있는 나의 깊은 필요는 뭐야? 앞으로 10분 동안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친절한 일은 뭐야?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피로를 당신이 부딪히는 막힌 벽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문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명확한 패턴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정 사람의 이메일에 답장할 때 피로가 몰려오나요? 당신의 영혼에 거슬리는 프로젝트를 할 때,
소셜미디어에 너무 오래 있을 때 당신의 증상은 당신의 진단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마이크로 안식일 또는 신성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문화는 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휴식조차 최적화해야 할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용한 팟캐스트를 듣고 똑똑한 책을 읽고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이 연습은 이 위축된 근육을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루에 15분짜리 시간을 한두 번 정하세요. 알람을 맞추세요. 그리고 이 15분 동안은 어떤 목적 있는 활동도 금지됩니다. 전화기 금지, 책 금지, 팟캐스트 금지, 집안일 금지. 당신은 오직 아무것도 하지 않음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바닥에 누워 창밖의 소리를 듣거나 방 안을 천천히 걷거나 그냥 숨을 쉬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반항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할 일 목록, 걱정, 아이디어를 던져줄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것을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연습의 목표는 당신의 하루의 작고 신성한 진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침묵 속에서 에고의 소음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자기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릴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생산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음입니다. 이러한 실천들, 피로와의 대화와 마이크로 안식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신 안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힘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성취 문화가 침묵하는 힘.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전체성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과 강함을 혼동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는 힘이란 자신을 강요하는 능력이라고 주입받았습니다. 눕고 싶을 때 일어서는 능력, 영감이 없을 때 일하는 능력, 마음이 아플 때 미소 짓는 능력. 이것은 에고의 힘입니다. 감독관의 힘, 정복자의 힘, 폭군의 힘입니다. 그것은 고장날 때까지 자신의 자원을 태워 작동하는 시끄러운 모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이 힘이 어디로 이끄는지 알고 있습니다. 공허함으로. 하지만 다른 힘이 있습니다. 조용하고 깊고 부서지지 않는 힘. 그것은 자기의 힘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면의 모든 것이 아니오 라고 외칠 때 자신을 예라고 말하도록 강요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그 내면의 아니오를 듣고 그것을 신성한 거부권으로 존중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힘은 생산성 대신 전체성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돈을 약속하지만 영혼을 죽이는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대화를 끝내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마감일이 임박했을 때 내면의 나침반이 휴식의 필요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를 자신에게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이 길, 즉 강요가 아닌 경청의 길은 어떤 생산성 다이어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철의 규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정직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1시간 더 일하도록 자신을 강요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일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획을 따르는 것은 쉽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나타날 때까지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무한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지금 이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피로와 싸우는 대신 그것에 귀를 기울이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비효율적이 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할 때마다 당신은 위대한 용기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후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약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성취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집으로, 즉 자신에게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쳐야 할 고장난 기계처럼 느끼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하려는 영혼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까지. 우리는 에고의 폭정과 자기의 속삭임, 버려진 정원과 아니오라고 말할 신성한 권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탈진의 심장부에 숨겨진 단 하나의 진실, 주요한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들립니다. 에너지는 채굴해야 할 자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가야 할 상태입니다. 현대 생산성 문화 전체는 잘못된 전제,
즉 에너지를 석유에 비유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고 커피, 수면, 음식, 동기부여와 같은 외부 자원으로부터 채굴한 다음 효율적으로 소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력의 지질학자이자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지혜는 다른 비유를 제시합니다. 에너지는 유정의 석유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그 물길이 깨끗할 때 저절로 흐르는 강입니다. 생명력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당신을 키워주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당신이 쉬고 놀고 꿈꾸는 것을 허락할 때 저절로 생겨납니다. 당신은 파도가 바다를 찾는 것처럼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찾았지만 그것이 바다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임무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불을 붙이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새롭고 더 효율적인 성량을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에고, 당신의 두려움, 그리고 당신의 해야 할 일들이 당신의 내면의 샘을 막고 있는 모든 돌들을 치우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돌을 치우세요. 의미 없는 일의 돌을 치우세요. 유독한 관계의 돌을 치우세요. 침묵을 만드세요. 공간을 만드세요. 그러면 샘은 저절로 솟아날 것입니다. 솟아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것이 그것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샘을 돌로 막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흐름에 대한 이 신뢰를 실천하기 시작할 때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이 미래를 들여다봅시다. 휴식이 고된 노동에 대한 초라한 보상이 아니라 지혜와 창의성을 위해 필요한 신성하고 불가침한 의식인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어떤 할 일 목록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더 신뢰하는 당신의 주요 나침반인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올바른 것이나 이익이 되는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과 그것을 빼앗는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삶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이 살고 싶어 하지? 인 것을 상상해 보세요. 죄책감이나 사과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자유.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노래하게 하는 것에만 예 라고 말할 자유. 그리고 이 예를 온 존재로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쳐나는 마음으로 일하고 창조하고 사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의 샘이 너무나 강하게 솟아나서 당신은 이 물을 세상과 나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선택된 소수를 위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의 산 너머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랜 세월에 걸친 지치게 하는 자신과의 싸움 저편에 그것은 당신이 무기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미래의 그림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 덕분에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뢰, 당신의 시간,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끄럽고 요구 많은 세상에서 멈춰 서서 자신의 침묵, 자신의 피로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치유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고 더 인간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생산성보다 감수성이, 에고의 논리보다 영혼의 지혜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문화.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조용한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색에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이 여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장하는 보이지 않는 탐구자들의 부족의 일부입니다. 피상적인 대답에 지치고 속도 대신 깊이를, 인정 대신 진정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부족. 여기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존재해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면으로의 여정이 당신에게 가치 있었다면, 그리고 당신이 이 길을 함께 계속하고 싶다면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기를 초대합니다. 구독하고 종을 눌러서 영혼의 미지의 영역으로 떠나는 우리의 다음 탐험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내려가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배운 괴물들이 아니라 그들의 때를 기다리는 잊혀진 보물들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 중에 당신이 특정인을 생각했다면 친구, 동료 또는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느끼기에 그 사람도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이 비디오를 그와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자애계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보살핌의 행위일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조용한 메시지. 여러분이 용감하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좋아요와 댓글 형태의 여러분의 지지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피상적인 콘텐츠의 소음을 뚫고 탈진의 침묵 속에서 그것들을 찾는 사람들을 찾도록 돕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세상을 듣기 위해 침묵을 찾으세요.